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후반기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 지었지만 민주당 독점 구도에 따른 폐해와 신임 의장단의 정치력 부재 등이 파행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요즘 장마는 예전처럼 전국적으로 장기간 이어지지 않고 국지성으로 내리거나 밤사이 많은 양의 비를 뿌리면서 전남 해안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요청한 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일이 이미 지났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대 조선대학병원 측은 전공의 사직 처리 여부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순천대학교가 전남권 의대 유치와 관련해 더 이상 불필요한 공방과 논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1, 2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재투표까지 이어진 교육문화위원회 상임위원장 자리가 3차 투표 끝에 선출된 건데요. 의장단 선거 담합과 일부 상임위 쏠림 현상이 이어지는 과정에 발생한 의원들 간의 갈등이 후반기 원구성에 파열음을 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제326회 임시회 3차 본회의가 열린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이날 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교육문화위원장 선출건이었습니다. 지난 1, 2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한 명진 의원이 또다시 단독 출마한 가운데 투표 전 긴장된 표정으로 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간의 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엄중하신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부터 다시 하나하나 쌓아 올리겠습니다. 광주시의원 전원이 모두 투표에 참여한 결과 명진 의원은 찬성 14표, 무효 6표, 기권 3표로 과반을 득표했습니다. 3차 투표 끝에 교육문화위원장에 선출된 겁니다. 명진 의원께서 과반수를 득표하여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후반기 교육문화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8일 후반기 의장을 선출한 이후 약 10일 만에 상임위 구성을 모두 마무리 지었지만 지난달부터 이어져 온 의장단 투표 등 후반기 원구성 과정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의장과 1, 2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 등을 당내 경선을 통해 결정했지만 의장 선거 과정에서 일부 후보 간 담합설이 불거졌고 또 상임위 쏠림 현상이 발생해 제비뽑기로 상임위원을 결정하는 총극까지 빚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무효와 기권표가 속출, 재투표까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 내부 경선 결과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당 내에서 그런 것들을 서열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미 좀 정리한 다음에 의회 선출 과정에 이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건 의회 민주주의에 좀 반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 독점 구조에 따른 폐해와 신임 의장단의 정치력 부재 등이 이번 파행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후반기 의회가 갈등을 봉합하고 시민 대의기구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도 장맛비 소식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비는 가끔 지나겠고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해가 진 후로도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전남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기온은 오전 중에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 동안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올라 정말 덥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정체전선이 오르내리면서 장맛비 비는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20에서 60mm가량의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5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31도로 어제보다 무려 4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남 해안 지역에 예보도 없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장마는 예전처럼 전국적으로 장기간 이어지지 않고 국지성으로 내리거나 밤에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5일 밤부터 16일 새벽까지 진도와 해남, 완도 등 전남에 떨어진 물폭탄. 연일 이어진 비로 약해진 집안에 천둥과 돌풍을 동반한 폭우가 더해지자 곳곳에서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취약 시간대인 밤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민들은 손쓸 틈 없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그때 막 면사무소에서 막 이제 막 문 두들고 해서 이제 우리는 물을 푸고 있는데 막 이제 면장이랑 어디서 얼른 대피하라고 그래서 해관으로 대피했어요. 이번 장마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 예전처럼 전국적으로 많은 양이 고르게 내리지 않고 일부 지역에 강하게 내리는 극과 극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름철 남쪽에서 확장하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에서 내려오는 정체전선에 저기압이 합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얇은 띠 모양의 비구름대가 형성돼 좁은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 시간대인 밤에 비가 내리는 건 남쪽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습한 바람인 하층 제트기류가 낮에는 지상 기온이 높아 접근하지 못하다가 지상 기온이 낮아지는 밤에 합류하면서 폭우를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정체전선의 강수대는 폭이 좁은 띠 모양으로 형성이 되면서 강수대가 위치한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되었습니다. 정체전선은 이번 주 내내 남부와 중부지방으로 가며 비를 뿌릴 예정인 가운데 장마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촌 사용료 소송이 광주시가 25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 조정으로 종료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3부 정영호 부장판사는 어제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청산인이 광주시와 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 반환 소송을 강제 조정으로 종결했습니다. 이번 강제 조정은 89억 원에 달하는 광주 유대회 선수촌 사용료에 대해 재판부가 직접 적당한 분담 비율을 제시하는 조정 가름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광주 본부세관은 2,800억 원대 불법 환치기 조직을 적발해 중국인 조직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중국인 유학생들의 유학자금이나 수출입 업체의 무역대금, 보이스피싱의 사기자금 등을 불법으로 거래하면서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환치기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으로 고가의 스포츠카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요청한 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일이 하루가 지났습니다. 전공의들은 여전히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남대 조선대학 병원 측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140여 명의 전공의가 떠난 조선대 병원입니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일을 정하는 등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복귀자는 없습니다. 각 수련병원에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복귀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대 병원도 전공의 345명 중 추가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대학병원이 사직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연락을 돌렸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사직 처리 마감일이 지났음에도 대학병원 측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에 사직 전공의들이 타 지역 병원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권역 제한을 풀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도권 병원으로 대거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직 처리가 지체될수록 전국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결혼을 메꾸기가 아주 미미한 정도 아니면 결혼을 메꾸기가 어려울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끝없는 갈등에 환자들의 피로감만 쌓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위험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좀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가지고 좀 빨리 좀 타협 좀 보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의정 갈등의 장기화로 의료 공백에 이어 지역 상급 병원의 적자도 커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순천시와 순천대가 전남권 의대 유치와 관련해 더 이상 불필요한 공방과 논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남도의 공모와는 상관없이 순천대 의대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건데 경남 서부권 자치단체들과도 의대 유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전남권 국립의대 추천대학 선정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전남 동북권과 서부권. 최근에는 정부 유관부처 장관들의 발언들까지 각각 서로에게 유리한 의미로 해석되면서 갈등과 반목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순천대가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근 전남도가 용역 착수 보고의 자리에서 스스로 용역과 관계없이 순천대가 교육부에 직접 의대 신청을 해도 적법함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만큼 지역 간 갈등만 키우는 더 이상의 공방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해 지역 민심에 따라 차분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전남도 공모 강행과 상관없이 순천대 의대가 유치될 수 있도록 차분히 우리의 루틴대로 해서 교육부 공모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순천대도 이제 별도의 방식으로 순천대 의대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공감대를 키워가는 자리를 가질 계획입니다. 오는 23일 순천대에서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의료 포럼을 시작으로 전남 동부권 7개 자치단체들에 대해 하동, 남해 등 경남 서부권 자치단체를 차례로 순회하며 릴레이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동부권 또 경남 서부권까지 아울러서 우리가 의과대학을 가지게 되면 우리 의과대학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인구들이 이렇게 많다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그에 맞는 의과대학 설립안을 준비해서 제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동부권 지역사회의 거센 반대 속에도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순천대도 전남도의 용역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교육부에 독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남 동북권과 경남 서부권이 힘을 모아갈 것이라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결국 전남권 의대 유치 현안은 동북권과 서부권 지역 간 통합의 출구를 결국 찾지 못하고 각자의 길을 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주 어등산에 그랜드 스타필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신세계 프라퍼티가 토지비 1차 중도금 77억 4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지난 1월 협약 이행 보증금 116억 원과 토지계약금 86억 원 납부 등에 이은 후속 조치로 2025년 하반기 사전 준비를 시작해 2027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와 콘도는 2030년 완공하고 레지던스와 부대시설은 2033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고향사랑 기부 답례 품목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선정위는 기존 답례품 14종은 지역 농특산품 위주로 구성돼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맛집과 관광, 체험 등의 분야를 보강해 모두 62개 품목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베비에르 베이커리 등 맛집과 대한민국 주류 대상을 받은 꿈 브루어리 업체가 참여했고 국립광주과학관과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입장권 할인을 제공합니다. 지난달 전주에서 시속 159km로 질주하다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사고 뒤 운전자가 술을 마시게 방치해 최소 수준의 음주 수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부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사과하며 감찰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전재웅 기자입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던 차량이 시속 159km로 질주하던 스포츠카에 들이받쳐 뒹굽니다. 경찰을 타고 있던 10대 피해 운전자는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10대는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인 스포츠카 운전자의 음주 측정을 바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술을 마신 것을 파악했지만 가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체혈 조사를 하겠다는 말을 믿은 겁니다. 운전자가 좀 많이 다쳤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렇게 판단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약간 시차를 두고 병원에 가더라도 측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경찰은 가해 운전자를 구급차에 태워보낼 때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퇴원 절차를 밟은 뒤 편의점을 연거푸 들러 맥주를 사서 마셨습니다. 사고 뒤 운전자가 마신 맥주는 적어도 2캔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 뒤에 음주 상태였는지 알 수 없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 시도가 의심됐습니다. 만나기 직전에 바로 또 편의점 앞에서 편맥주를 하나 삽니다. 2개를 사서 거기서 한 캔을 또 먹습니다. 사고 2시간 뒤에야 경찰이 측정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4%. 하지만 운전자의 술타기로 인해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1%로 다시 추산됐고 검찰은 유죄 입증을 위해 면허 정지 수준인 0.036%로 최종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조치가 부적절했다며 공식 사과하고 성실 의무 위반 등 감찰 조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잇따라 거액의 돈다발이 발견되며 출처와 처리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80대 노인의 단순 분실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최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밤중에 가방을 맨 한 남성이 아파트 단지 주차장을 혼자 배회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 출입구로 들어가더니 이내 지하 주차장에 나타난 이 남성. 잠시 주차장을 돌아다니다 물병을 꺼내 물을 마신 뒤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이 아파트는 이달 초 이틀 간격으로 거액의 현금 다발이 발견된 곳입니다. 지난 4일에는 5천만 원, 이틀 뒤에는 2,500만 원을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이 각각 발견해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경찰은 현금 뭉치가 든 돈다발이 CCTV 사각지대인 이곳에서 발견되자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현금의 주인공은 CCTV에 나타났던 80대 남성이었습니다. 가족 없이 혼자 지내는 이 남성은 건물과 땅을 처분해 3억여 원을 은행에 입금해두고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수시로 은행에서 소액을 인출하다 지난 4월과 지난달 갑자기 2차례에 걸쳐 5천만 원과 5,700만 원을 인출한 겁니다. 현금을 가방에 넣어 다니다 분실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본인도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어디에 돈을 놔두었는지 기억을 잘 못하시고 화단에 놔두었다는 진술 정도만 확보할 수 있어가지고. 경찰은 이 남성에게 발견된 돈을 돌려주고 수사를 종결할 예정입니다. 현금 다발을 발견한 경비원과 환경미화원 그리고 아파트 측은 총금액의 5에서 20%의 보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경상북도가 지난해부터 정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출입국 이민관리청 유치에 뛰어들었는데요. 이미 경북형 이민정책을 추진 중인 경상북도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민정책위원회까지 출범시키는 등 주도권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민청 유치 의사를 밝힌 전남의 분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감소 위기는 경북에서 이미 직면한 현실입니다. 특히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생산 연령 인구의 핵심인 청년 인구 감소가 두드러집니다. 5년 새 경북의 총 인구가 4% 감소할 때 청년은 이보다 4배속 빠른 16% 급감하면서 전체 인구 감소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 한 해만 도내 외국인은 7천여 명이 늘어난 10만 명. 경상북도가 이민정책을 저출생 대책과 함께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으로 보고 출입국 이민관리청 유치에 나선 이유입니다. 원래 목마른 사람은 샘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정책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또 경북이 과거부터 당나라 때부터 외국과 소통을 잘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이민정책 자문과 전략 수립,
이민자 소통을 위한 전문가 자문그룹인 이민정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외국인 전담부서인 외국인 공동책과를 신설하고 올 들어 이민정책 기본계획을 공개하면서 경북형 이민정책을 구체화했습니다. 시군별로 외국인 정착을 돕는 담당자를 지정해 지역 특화형 비자와 외국인 취업을 연계하고 입국부터 정착,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외국인 지원센터, 그리고 한국어 교육을 돕는 경북 글로벌 학당도 개소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내국인 자녀와 동일하게 전액 지원하고 외국인 구인구직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유학생 교육 취업 패키지도 추진합니다. 유학생들이 실습 인턴을 하는 경우가 잘 부족합니다. 실습 인턴을 통해서 학점도 취득하고 취업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 추진을 합니다. 나아가 정주 유형별로 주거 지원에 나서고 임신, 출산, 돌봄 등 생애 주기 맞춤형 지원, 긴급 의료 지원 등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민청 유치 의사를 밝힌 곳은 경북, 전남, 인천 등 광역지자체 5곳, 안산, 김포 등 경기도만 6개 시군입니다. 유치전이 달아오르고 있지만 실제 입지 선정에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돼 새 법안 발의만 이르면 올해 하반기, 통과는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경상북도는 우선 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이민정책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유치 타당성 등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광주은행이 치매 어르신에게 보급할 배회 감지기를 구입하는 데 써달라며 광주시에 후원금 3억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후원금은 손목시계형 배회 감지기 1,000대와 신발과 가방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스마트 태그 2천여 대를 구입하는 데 사용됩니다. 광주시는 사회서비스원과 광역치매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물품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화순군이 치매 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 적용합니다. 주민등록상 60살 이상의 화순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를 본인 부담금에 대해 매달 3만 원까지 실비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들은 약 처방 전이나 세부내역 정산서 등의 증빙 서류를 갖추고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하면 소득 기준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장맛비 소식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비는 가끔 지나겠고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해가 진 후로도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전남 많은 지역에서 나타났습니다. 오전 중에 기온은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동안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올라 정말 덥겠습니다. 장맛비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정체전선이 오르내리면서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겠는데요. 오늘과 내일 광주와 전남에 20에서 6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광주의 출근길 기온 25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무려 31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의 현재 기온 25도 안팎까지 올라 있고요. 한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올라 정말 덥겠습니다. 곡성과 구리의 낮 기온도 3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를 중심으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까지 장맛비는 계속되겠고요. 30도 안팎의 무더위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